자, 박스 모델까지 해서 어떻게 넣는 건지, 어떤 게 박스 모델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를 한번, 지금 사실 복습까지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쭉 보긴 했는데, 자, 이제 그거 이어서 오늘 할 거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림 자료를 제가 2개를 올려놨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플로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 이렇게 2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할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많이 쓰는 게 플로트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세문서 하나 만드시고요.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저장하시고, 오늘은 10일차니까요. day 10-1 언더바 플로트 점 html 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 느낌표 만들어서 탭 눌러서 기본 문서 구조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플로트에 대한 거는 여기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에 보시면요. CSS 포지셔닝이라고 해가지고 자, CSS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박스 모델 너비 결정하기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331페이지 33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플로트 속성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배치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플로트 속성은 웹 요소를 문서 위에 떠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왼쪽 구석이나 오른쪽 구석에 요소가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플로트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에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좌우 어느 것도 아닌 넌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미지를 왼쪽에 떠 있게 하는 것으로 플로트 속성을 사용하면 자, 그 주변 다른 요소가 감싼다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지금 내용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자, 먼저 자, 플로트 속성 우리 처음에 설명에 나온 거를 보시면은 웹 요소를 문서 위에 떠 있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근데 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들, 떠 있는 속성들, 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자, 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소가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플로트 속성이 적용되기 전이고 얘는 플로트 속성이 적용된 이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면은 브라우저의 문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요. 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게 요렇게 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쭉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요거는 경계 박스라고 해서 디마케이션 박스, 다른 요소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 수 있는 박스를 그려 놓은 거예요. 아래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했죠. 자, 플로트를 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왜냐면은 자, 떠 있는 속성은 우리가 대부분 부유 속성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부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플로트하고 포지션 이 두 가지가 객체를 요소를 이렇게 띄워요. 띄우는데 자, 띄우면은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영역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부유하다, 떠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자, 경계를 가지고 있는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계 박스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또는 가운데 정렬시킬 때 오토라고 하는 값을 많이 쓰실 거예요. 오토. 그런데 이 오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토라고 하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플로트가 돼가지고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은 오토로 만들 수 있는 마진이라고 하는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마진 영어토를 통해서 얘네들을 가운데로는 정렬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떠 있다, 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냐 없냐 유무의 차이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자, 떠 있다, 떠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는 CSS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자,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CSS를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는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린 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플렉스라고 하는 플렉스박스 개념, 자,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 자, 플로트, 포지션, 플렉스박스를 이용하여 자, 레이아웃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요. 자, 플로트 속성이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지만은 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지를 않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보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형으로 넘어간다거나 또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가 해상도가 다른 환경에 넘어갔을 때는 레이아웃이 깨져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레이아웃을 만들지는 않고요. 부분적인 작은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포지션은 물론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이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울 게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거를 배우실 건데요. 자, 이 플렉스박스는 여러분들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때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플렉스박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플렉스박스를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구형 브라우저라고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버전, 9버전, 8버전 있죠. 자, 걔네들한테서는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작동하지를 않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플로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그래도 모든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속성이 저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7도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서비스를 안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죠. 그렇게 발표가 났다는 거는 인터넷 9버전은 이제 웹 표준에서 제외가 이제 곧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든가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버전 이상에서부터 이제 하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플로트는 이제 좀 덜 사용하고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미 이전에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 누군가는 수정 보완을 해야지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레이아웃을 플로트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트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데 이걸 통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F, ST, 그리고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이 안에서 형제로, 자, H3과 형제로 또 피트가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클라우드 켜놓으신 거예요? 네. 클라우드 껐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게 가장 나을 텐데. 어떻게 저장이, 어? 클라우드 꺼졌네. 에러 생겼네. 예.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자주 하는 거지, 요번,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전드. 자, 플로트는요. 자, 얘를 우리가 속성을 쓸 때, 플로트라고 쓰고, 여기에 적당한 값이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밸류를. 자, 그래서 플로트의 앞자가 F이기 때문에 F자만 쓰시면은 폰트라고 하는 속성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미리 값을 FL이든 또는 FR이든 둘 중에 하나를 넣고 값을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플로트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요. 자, 플로트는 요소를 부유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요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플로트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것을 부유시키는 속성으로요. 부유는 띄우는 거예요. 공중에. 자, 배를 바다에 띄우다 할 때도 배가 부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유시키는 속성으로 자, 부유 후 박스를 요소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정렬하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자, BR. 자, 근데 이 플로트라고 하는 건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만들도록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예전에는 사이트를 레이아웃을 잡을 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죠. 표를 통해서 만들고 그 표에다가 로고면 로고, 무언가 해당하는 거기에 필요한 거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레이아웃 속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이 플로트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을 했냐? 그러면은 그림과 글씨를 같이 써가지고 그림 옆에 글씨가 오도록 하려고 그때 많이 썼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플로트 속성은요, 원래는 처음에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웹표준으로 넘어가면서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없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테이블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레이아웃을 만들고 정렬해야지 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개발자들이 플로트라고 하는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레이아웃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로트라고 하는 게 레이아웃을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이 아닌데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용도에 맞지 않은 거를 내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모니터가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TV를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원래 TV의 용도는 TV 그 어떠한 말 그대로 TV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사용을 하시면은 해상도 조정이 안 돼요. 그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는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로트를 용도에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바로 이 플로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고, 아, 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겠어요. 그림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외우시는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플로트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속성이 아니라 그림과 글씨가 어울리도록 배치되기 위한 속성인데, 자, 따라서 자,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속성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드시고요. 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점 찍으시고 클래스 이름을 캔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은 div 클래스 캔버스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이미지 놓고 탭 누르시면은 얘도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꼭 우리 ART 속성 이거 뭐 안 넣어도 반드시 넣어야지 된다고는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넣으시고 여기다가 그림의 경로를 이미지에 픽처 01이 됐던 02가 됐던 얘를 우리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자,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정하셔야지 되는데, 자, 우리가 웹표 중에서는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다가 with 속성 써가지고 변경하는 거를 권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 권장이라기보다 금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자, 아무튼 여기는 우리는 이제 위에서 플로트는 그림과 글씨가 어울리도록 배치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글씨를 쓸 겁니다. 로렘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자, 글씨 목록에 문단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로렘 쓰시고 또 하나 또 탭 눌러서 자, 글씨 두 꾸러미를 만들게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CSS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1 스타일로 CSS 문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확인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글씨가 너무 크다, 아니 그림이 너무 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줄일 건데 CSS에서 줄일 겁니다. 자, CSS에서 이미지라고 쓰시고 중괄호 놓으시면은
이미지 태그를 선택을 하신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림을 한 번만 쓸 게 아니고 그림 또 여러 개를 또 써가지고 크기를 변형시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우리는 위에서 쓴 것처럼 클래스를 그림에도 지정을 해가지고 자, 각각의 그림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르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만드실 때 아까 FST 놓고 이렇게 놓고 아까 이렇게 뭔가 썼었죠. 자, 여기에서 이 꺽쇠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거? 자식. 자, 이거는 이제 필드셋일 거예요. 필드셋의 자식으로 레전드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는 HTML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클래스 캔버스의 자식 이미지라고 넣으시면 자, 여기서는 클래스 캔버스의 자식 이미지를 만드세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CSS에서는요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캔버스 바깥에서 만든다고 해도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는 캔버스, 그러니까 즉 부모가 캔버스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이제 자식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기 전에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거를 자식 선택자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의 크기를 너비를 200으로 줄여줄 거예요. 아니면은 높이를 줄일까요? 높이 줄여도 같이 줄겠죠. H200 쓰시고 탭을 누르시면은 자, 아까 이렇게 컸던 그림이 높이가 200으로 줄어들어요. 안 줄었네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를 쭉 해서 봤더니 자, 여기 CSS 봤더니 여기 자, 지금 제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맞죠? 이미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지에서 비어져 있고 대10-1 스타일 CSS2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선택자는 대10- 스타일.css 문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인다는 거는 일단은 CSS 파일과 얘가 링크 연결은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클래스 캔버스 어쩌고 쪽에서 얘가 안 되는 건 자, 여기까지 잘 됐는데 이 아래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실 거는 선택자를 내가 맞게 썼는지 그렇죠. 자, 선택자 제가 잘못 썼죠. 자, 저는 이제 클래스 캔버스라고 쓰려고 했는데 클래스 자 카나부스라고 해가지고 오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이거 뭐 안 돼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10 중에 9는 오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다시 수정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제대로 보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자, 그림이 여기 있고 글씨가 아래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저는 이 글씨를 옆으로 쭉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으로. 우리 뭐 책이나 그런데 봐보시면은
그림 옆에 글씨가 요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한 속성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게 플로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는 속성을 적용해 주시면, 그림에다가 적용해 주시면은 그림이 부유가 되면서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표현을 하려고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아, 너무 답답해 보여요. 옆으로 여백을 좀 주고 싶어요. 자, 오른쪽으로 여백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 바깥으로 발생하는 여백이죠. 그래서 그림을 기준해서 마진 라이트를 나는 30픽셀 정도만 여백 줄 거예요. 줘놓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백이 30만큼 떨어지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는 그 위에다가 클래스 캔버스 만드시고, 이거는 왜 만드냐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한 20픽셀로. 상당히 크게 쓴 거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그림과 이렇게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라인 하이트도 한 30픽셀을 줘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어울리겠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게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플로트는. 그런데 저거 저렇게 썼더니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안 만드니까 플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자. 용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피트가 아래에다가 간격 좀 띄워 놓으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플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플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로트 속성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UL 태그 안에 li를 3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식으로 또 h4를 만드실 거고, 여기도 p 태그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자식을 말한 거고, 플러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플러스는, 그치, 형제. H3의 동생으로 형제예요. 물론 저것도 우리가 선택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 탭을 한번 누를게. 탭 누르시면은 만들어질 거고. 자, 먼저 플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값은 none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none. 자, 만들어지는 모든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 값이에요. 이 디마케이션 너무 이름이 길어서 제가 경계박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 값으로 요소를 부여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띄우지 않을 것이고요. 자, 띄우지 않으니까는 경계박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플로트, 레프트 또는 라이트라는 값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얘는요, 요소를 부여시킨 상태에서 왼쪽 우선 정렬이라고 하는 거로 자, 상태를 바꿔요.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 플로트 레프트라는 값으로 레이아웃의 속성값이 정해졌다면은 왼쪽에서부터 쭉 정렬이 될 거예요. 형제 요소들에게 적용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평 정렬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또 다른 모양으로요. 플로트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겠죠. 저희는 요소를 부유를 시키는데 오른쪽 우선 정렬을 시킬 거예요. 따라서 형제들에게 적용하시면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수평 정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보기가 힘드니까 좀 제가 이게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괜찮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얘네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캔버스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div 클래스로 박스라고 해서 아니면은 페어런트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이 안에 자식으로 자, div 태그인데 클래스가 박스 1인 것과 형제로 div인데 클래스가 박스 2인 거를 만들 건데요. 자, 어느 물이나 어느 조직이나 대표가 되고 있는 애가 꼭 있거든요. 부유 속성 중에서 대표로 쓰이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플로트예요. 그렇지만은 블럭 요소들의 대표 태그는 우리가 di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div를 지우고 클래스 점 이렇게만 쓰셔도 앞에 태그가 자동으로 div가 생성이 돼요. 자, 그냥 클래스 페어런트의 자식 클래스 박스 1과 클래스 박스 2를 만들고 탭을 눌러 보시면 대표 태그인 div가 생성된 채로 얘네가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우리 CSS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자, 여기서 우리 또 쓸 때는요, 클래스 페어런트 만드시고 자, 페어런트의 자식이 두 개 있죠. 자, 내려가서 또 점 찍고 페어런트 쓰시기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서 있는 위치에서 컨트롤 D 누르시면은 행을 하나 복제합니다. 복제된 상태에서 자식으로 클래스 박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또 클래스, 컨트롤 D 눌러서 클래스 박스 2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두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배운 속성 중에 하나가 보더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보더.
자, 근데 보도랑 유사한 건데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 쓰실 거거든요. 근데 이 아웃라인은 눈에 보이지만, 자, 테두리나 어떠한 선에 대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요, 그냥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저 아웃라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보도랑 똑같아요. 자, 이 픽셀에 선의 굵기를 주시고, 보도의 모양은 솔리드 실선으로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선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은 아웃라인이 밑에 검정색 선으로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저장을 안 했네요. 아래 것도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선이 하나가 보이시죠? 전 안 보이니까 좀 위로 올려야지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페어런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부모만 가리키는 거죠. 이 부모에게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줬어요. 검정색 선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자식 박스 1에게는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줄 건데요. 너비를 200 픽셀 그리고 높이도 200 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요소 영역 안에 박스 1이 면적을 갖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페어런트의 높이가 200으로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즉 이 페어런트 크기가 커졌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자식이 높이가 발생했고, 자식 높이에 영향을 받아서 검정색 선, 페어런트죠. 페어런트 크기도 커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박스 1에게는 여기다가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FC0을 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도 플로트라는 수학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보시면은 얘네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자, 우리 이제 디마케이션 박스가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 부모 박스를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플로트가 적용이 되면은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부유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디마케이션 경계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 박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찰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얘를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부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박스 1이죠. 박스 1이 부유가 되면서 경계 박스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는 경계 박스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해서 원래 초기 상태 자식이 없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요, 여러분들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부유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었을 때는 아까 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부유한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모양을 바꾸시면은, 자, 정렬되는 우선순위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뀌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우리가 요소 하나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실 거다 하면은 이 플로트 속성을 쓰는 게 아니라 마진 레프트를 오토 값을 줘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자, 부모 박스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왼쪽으로 정렬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 박스 또는 얘가 디마케이션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면요. 자, 여기 필드셋 아래에다가 우리가 이따가 또 클리어라고 하는 거를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셋 아래에서 FST 자식으로 레전드 형제로 H3과 형제로 피트가 하나씩 또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을 볼 거고요. 여기엔 또 클리어에 대한 설명이 블라블라 들어가겠죠. 자, 근데 아까와 같이 자,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확인하실 때는 자, 안정적인 형태로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 플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소가 부여하기 때문에 모양이 위로 올라가지 될 건데. 이거를 여기다 만들 게 아니고 p 태그를 복사해서 자, 페어런트 아래에다가 임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단 관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레이아웃이 중첩이 되는 현상을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모양은 사실은 이게 아니고 중첩이 되면 안 되는 형태인 거예요. 이 형태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플로트를 여러분들이 잘못 쓰시면은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는 건데 이거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 이유는 이 박스 1이 경제 박스라고 하는 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경계 박스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을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플로트를 안 쓰고 아까처럼 마진 라이트를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플로트를 쓰는 거는 자, 객체가 여러 개를 쓸 때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단 하나만 자식으로 있는 유일한 이 자식 하나만 오른쪽 왼쪽으로 정리시킬 때는 아까처럼 마진 속성을 이용을 하신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플로트라고 하는 걸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지금 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레프트로 한번 바꿔놓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려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